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덱스터 고든이 1965년에 연주한 I am a fool to want you라는 곡. 이 이야기를 하면서 덱스터 고든과 함께 연주했던 프레디 허버드라는 젊은 트럼펫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덱스터 고든이 굉장히 중후하고 부드러운 색소폰 연주에 그 어떤 감정선의 한 수를 딱 더 보태는 프레디 허버드의 그 트럼펫 연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137번째로 연결할 꼬꼬무는 프레디 허버드의 데뷔 앨범. 오픈 세서미라는 앨범이고요. 1960년에 녹음해서 60년 그 해에 나온 앨범인데 타이틀곡 오픈 세서미를 골랐습니다. 오픈 세서미가 뭐냐면요, 열려라 참깨요. 그렇죠. 네. 요즘 정말 필요한 곡이에요. 예. 다 막혀 있으니까 제발 오픈 세서미, 열려라 참깨. 그렇죠. 네. 그 프레디 허버드가 이 전에 이제 덱스터 고든 앨범에 참여했을 때가 27살일 때예요. 본인의 데뷔 앨범을 낸 걸로 쳤을 때는 5년 차가 되던 해인데요. 그때 벌써 9장의 개인 리더 앨범을 낸. 와. 그래서 리 모건과 함께 신세대 트럼펫터의 선두주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이분은 당연한 얘기지만 트럼펫터로서 트럼펫 연주가 아주 최고의 연주력을 갖춘 신예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실력을 갖고 있으니 당연히 그 시대에 데뷔하자마자 많은 재즈 레전드들이 자신의 사이드맨으로 기용해서 이 프레디 허버드의 트럼펫을 이용을 했고, 먼저 지난주 소개해드린 덱스터 고든도 1961년도 앨범에서도 그렇고 65년도 앨범에서도 그렇고 프레디 허버드를 초청을 해갖고 사이드맨으로 기용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오늘 이제 소개하는 그의 데뷔 앨범은 1960년도 6월에 녹음돼서 블루노트를 통해서 나온 앨범인데요. 최고의 데뷔 앨범 중에 하나라고 자신있게 꼽을 수 있는 그런 앨범 같은데요. 데뷔 때부터 이미 완성형의 연주력과 어떤 음악성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 재즈 매거진이죠. 다운비트 매거진에서는 이 프레디 허버드를 혜성과 같이 나타난 무서운 신인이다. 이렇게 썼다고 하고요. 오늘 고른 곡 오픈 세서미를 들어보시면 일단 연주가 남달라요. 원래부터 음악을 그렇게 해왔던 사람처럼 아주 자신있게 프레디 허버드의 이 앨범을 들어보시면 트럼펫 톤에서부터 남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굉장히 빠른 하드밥 곡이다 보니까는 뭐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건 기본이고, 근데 잘 들어보면 너무 세기만 하고 날카롭기만 하지 않은 자기만의 트럼펫 사운드를 신인 때부터 갖고 있었다. 이게 이분의 강점인 것 같고, 이 앨범을 쭉 들어보면은 함께하는 뮤지션들과의 합도 신인의 어떤 데뷔 앨범이다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완벽한 합을 구사하고 있어서 굉장히 완성도 있는 앨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함께한 멤버들을 한번 살펴보면 프레디 허버드가 당연히 리더로서 트럼펫을 연주하고 있고요. 테너 색소폰은 티나 브룩스, 피아노는 맥코이 타이너, 베이스는 샘 존스, 그리고 드럼은 클리포드 자비스가 연주를 하고 있는데, 베이시스트 샘 존스가 이 앨범을 녹음할 때 36살이었고요. 나머지는 다 20대.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밴드였고요. 이 샘 존스와 클리포드 자비스는 36, 19살. 굉장히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그 합이 아주 매우 탄탄한 그런 리듬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피아니스트 얘기, 맥코이 타이너, 향후 존 콜트레인이 픽을 하게 되는 굉장히 세련된 피아노를 또 하고 있고, 또 한 명 얘기해야 될 게 테너 색소포니스트 티나 브룩스인데요. 1960년 이 앨범을 녹음할 때 자신의 첫 앨범도 같이 녹음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 28살이었는데 이때까지는 몰랐을 향후 굉장히 불운한 음악적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뮤지션인데, 이때 1960년 당시까지는 제가 옛날에 어서 읽은 거로는 그 당시 60년 당시에 프레디 허버드와 티나 브룩스가 룸메이트였대요. 그래서
그 프레디 허버드의 데뷔 앨범에 티나 브룩스도 참여를 했고 이 앨범을 녹음한 몇 주 후에는 티나 브룩스의 첫 번째 앨범인 트루 블루라는 앨범에서 프레디 허버드와 함께 연주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오픈 세서미에서 그 프레디 허버드의 트럼펫에 이어지는 이 티나 브룩스의 테너 색소폰 솔로는 제가 뭐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유려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쏙 드는 그러니까 임자니까. 예, 그런 연주를 하고 있어서 그 이 두 분의 합도 이 앨범을 들으시는데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 프레디 허버드라는 뮤지션의 기세가 엄청났던 모양이에요. 오네트 콜먼, 프리재즈의 대명사죠. 오네트 콜먼의 1960년 앨범 프리재즈 라는 앨범에서는 완전히 본인의 리더 앨범에서와는 완전히 색깔이 다른 프리재즈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존 콜트레인의 61년도 앨범 올레 트레인이라는 앨범에서는 그 뭐라 그럴까? 그 당시 이제 최전방에 앞선 재즈를 하고 있던 존 콜트레인이나 오네트 콜만하고 어울려도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신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훌륭한 데뷔 앨범 그러니까 프레디 허버드라는 뮤지션을 아시는 분도 모르시는 분도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하는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훌륭한 데뷔 앨범으로 한번 이어가 보면 어떨까 해서 프레디 허버드와 동년배의 뮤지션인데 테너 색소포니스트 조 핸더슨의 데뷔 앨범으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138번째는 조 핸더슨의 데뷔 앨범 페이지 1 이란 앨범이고요. 1963년도에 녹음해서 63년도에 그 해에 발매가 된 앨범인데 앨범의 첫 곡인 블루 보사라는 곡을 골라봤습니다. 데뷔 앨범이죠. 앨범명이 페이지 1, 첫 번째 페이지 이란 뜻인데요. 앞선 앨범 프레디 허버드의 앨범도 그렇고 이 앨범도 그렇고 블루노트에서 나온 앨범이고 제가 138번째 또 다른 훌륭한 데뷔 앨범으로 리스트에 올렸던 게 그게 허비 행콕의 Taking Off라는 앨범인데 그 앨범도 역시 블루노트 앨범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블루노트 레코드라는 이 레이블은 신인들을 보는 눈이 엄청났구나. 그 당시 블루노트의 대표인 알프레드 라이온의 어떤 선구안, 신인을 뽑아내는 선구안이 엄청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수많은 뮤지션들이 블루노트를 통해서 데뷔를 했는데 그 중에 프레디 허버드, 오늘 얘기하는 조 핸더슨, 허비 행콕 이들의 데뷔 앨범을 모두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조 핸더슨이 1937년생이니까는 26살이었어요. 근데 앞선 프레디 허버드는 22살, 그리고 허비 행콕도 21~22살에 데뷔 앨범을 내는데 데뷔 앨범이 좀 늦는 거 아닌가 하는 근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 것이 군대를 22살 때 가서 24살, 뭐 5살 이럴 때 제대를 했더라고요. 62년도에 이 앨범을 내게 한 해 전에 제대를 하고 뉴욕으로 진출을 하는데 데뷔가 몇 년 늦은 대신에 그 데뷔한 이후에 이분의 기세도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금방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963년에 본인의 이 첫 리더 앨범 페이지 1을 내고 나서 그해 11월에는 그랜트 그린의 아이들 모먼츠라는 앨범에 사이드맨으로 참여를 하고요. 12월에는 위모건의 사이드와인더, 블루노트 역사상 가장 유명한 앨범이기도 한 그리고 많이 팔린 앨범이기도 하고 공전의 히트를 한 리모건의 사이드와인더의 테너 색소폰을 연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역시 엄청난 앨범이죠. 호레이스 실버의 Song for Father 앨범에서 테너 색소폰을 연주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랜트 그린, 위모건, 호레이스 실버 모두의 대표작이고 인생작인데다가 이 앨범들이 모두가 또 블루노트를 대표하는 앨범들 중에 손꼽히는 앨범들이 그러니까 63년 한 해에만 본인의 데뷔 앨범도 레전드로 내놓고 나머지 앨범들에 이 앨범 말고도 다른 앨범들에 많은 사이드맨 연주를 하고 있는데 63년이 데뷔하자마자 최고의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랜트 그린의 아이돌 모먼츠, 리모건의 사이드와인더, 호레이스 실버의 Song for Father에서 연주하는 것들을 들어보면은 이 테너 색소포니스트는
마치 씬 스틸러처럼 리더들의 어떤 아성에 전혀 밀리지 않고 명품 조연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 다시 페이즈 1, 이 데뷔 앨범 이야기로 돌아오면 함께하는 뮤지션들 역시 5인조 퀸텟 구성인데 엄청납니다. 조 앤더슨이 테너 색소폰 리더로서 연주를 하고 있고 트럼펫에 케니 도햄, 이 앨범에도 역시 피아노에 맥코이 타이너가 함께 하고 있고요. 베이스에 부치 워렌, 드럼에 피터 라로카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들 함께한 멤버들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뮤지션은 케니 도햄, 트럼펫을 연주한 케니 도햄인데요. 케니 도햄은 조 앤더슨보다 13살이 연상인 대선배격인 뮤지션인데 이 당시에 케니 도햄이 조 앤더슨 사랑이 아주 엄청났던 것 같아요. 조 앤더슨의 페이지 1 앨범에 참여하기 전에 2달 전에 본인의 리더 앨범 우나 마스라는 앨범이 있는데 이 앨범에 조 앤더슨을 기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조 앤더슨이 블루노트와 첫 번째 인연을 맺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대단한 게 케니 도햄이 자신의 앨범에 젊은 테너 색소포니스트를 데려와서 4월 달에 녹음을 했는데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은 블루노트 레코드의 대표 프로듀서인 알프레드 라이온이 바로 2달 후에 그 친구의 데뷔 앨범을 녹음을 시켜주는 거죠. 케니 도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찰리 파커 이후 음악적으로 가장 젊은 색소포니스트라고 썼다고 하고요. 오하이오 출신의 이 젊은 친구, 즉 조 앤더슨이 자신의 모든 훌륭한 재능, 즉 편곡, 작곡, 그리고 테너 색소폰 연주에 있어서 그 뛰어난 재능을 더 크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하늘이 파랗게 유지되고 지평선이 맑아지기를 바랍니다. 아주 극찬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고른 곡 블루 보사가 이 케니 도럼이 조 앤더슨의 앨범을 위해서 작곡한 곡, 재즈 뮤지션이 작곡한 스탠다드가 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곡인데 하드밥과 보사노바를 잘 이렇게 블렌딩을 커피 블렌딩 하듯이 블렌딩을 한 음악이고요. 당시 미국의 스탄 게츠와 주앙 질베르토가 같이 낸 게츠 질베르토 앨범 이후로 보사노바 광풍이 벌어졌을 때인데 그런 광풍에 편승한 연주는 아니라는 거죠. 스탄 게츠와 주앙 질베르토,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 이런 분들이 하던 미국식 보사노바가 아니고 하드밥을 어디까지나 중심에 딱 놔두고 라틴 그루브를 잘 얹은 굉장히 영리하고 세련된 작곡에다가 이 함께하는 뮤지션들의 합이 딱 연주력이 맞아지면서 맛을 2배로 살린 시류의 편승을 완벽히 하지 않고 남이 하는 대로가 아닌 본인들의 해석으로 낸 그런 보사, 블루 보사라는 이 곡 20세기 초에 그 팝을 작곡하던 그런 수많은 작곡가들의 그러한 스탠다드가 아닌 재즈 뮤지션들이 재즈로 발표한 곡이 스탠다드화되는 그러한 곡들 중에 한 곡인 아주 멋진 그런 연주가 담겨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